오늘 우리는 대응 중심 행정 예측을 넘어선 혁신이라는 주제로 관료주의의 해체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19세기 관료제가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21세기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유기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관료주의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산업시대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관료제가 현대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죠. 막스 베버가 제시했던 이상적인 관료제, 즉 명확한 위계, 철저한 분업, 규칙 기반의 통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VUCA, 즉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대표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관료제의 경직성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디지털 변화의 속도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반면 관료적인 결제 과정은 길어지면서 소위 속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현장에 학습된 무기력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과거 군대식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 재즈밴드의 즉흥적인 협연처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변화해야 합니다. 계층제는 권위 중심의 수직적 구조였지만 이제는 수평성을 통해 권위가 아닌 전문성 중심의 동등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 간 느슨한 연결인 연결성을 강화하여 약한 유대의 힘을 통해 혁신이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현장의 자율성이 극대화되어 중앙의 허가 없이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마크 그라노베터가 이야기했듯 약한 유대가 오히려 정보와 혁신의 확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계층제는 19세기의 유물이지만 기술은 21세기에 있다는 이 간극이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팀의 재정의입니다. 부서 간 장벽인 사일로를 부수고 통합팀, 즉 스쿼드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일로 형태의 팀은 마케팅, 개발, 재무 등 각자의 영역에만 집중하여 부서 이기주의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구성된 스쿼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 함께 목표를 달성합니다. 구글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 따르면 고성과 팀의 제일 조건은 바로 심리적 안전입니다. 팀원들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죠. 또한 아마존의 E-피자, 팀 규칙처럼 팀의 크기를 피자 2판으로 식사가 가능한 610명으로 제한하여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워터폴 방식의 고위험 장기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애자일 방식으로 지속적인 가치 전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워터폴 방식은 계획, 설계, 구축, 출시의 단계로 진행되며 장기간의 개발 후 한 번에 출시하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애자일은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빠르게 만들고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며 이 과정을 짧은 주기로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전달하고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GDS, 즉 정부 디지털 서비스는 전략은 실행이다라는 기치 아래 거창한 계획 대신 작고 빠른 배포로 GOV UK를 구축했습니다. 2주 단위의 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개선하는 애자일 방법론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는 권한의 이동입니다. 통제보다는 위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통제형 리더십은 지시 내용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포함하고 의사결정은 상부 보고와 승인을 거침으로 느린 대응과 책임 회피를 낳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무형 지휘는 현장에 무엇을 할 것인지와 왜 해야 하는지라는 목표와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현장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는 즉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2,000 규칙은 이러한 위임의 좋은 예입니다. 모든 직원은 상부 승인 없이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해 $2,000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국가의 성공 사례인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X-로드는 분산형 데이터 교환 플랫폼으로 모든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원스 올리 원칙을 통해 국민은 정보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E-레지던시는 국경 없는 디지털 시민권을 제공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의 디지털 트윈인 버추얼 싱어포를 구축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실패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GOVTCH는 정부 내 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애자일 조직으로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관료제를 해체하고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8번째는 소통의 전환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오류를 인정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전지전능한 정부의 신화였죠. 하지만 메르스 사태 등에서 보듯 근거 없는 확신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낳습니다. 이제는 신뢰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나 약점을 인정할 때 진정성이 전달되고 오히려 대중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투명성은 단순히 아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모르는 것까지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위기 리더십 사례는 공감과 과학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3가지 소통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불확실성의 인정입니다. 우리도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공유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둘째, 공감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국민을 통제 대상이 아닌 500만 팀원으로 규정하며 협력을 이끌어냈죠. 셋째, 권위를 내려놓고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와 따뜻한 공감이 결합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10번째는 참여의 진화입니다. 민원인을 넘어 공동 창작자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참여의 사다리 이론에 따르면 참여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권한 위임 및 공동 생산의 단계로 진화합니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사례로는 대만의 VTAI1 플랫폼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인 폴리스를 통해 복잡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죠. 또한 리빙랩은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실험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동 생산의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실패의 재정의입니다. 실패를 처벌 대상이 아닌 학습 자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료 모델처럼 오류를 비난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항공 모델처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패로부터 학습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라는 개념처럼 정책은 가설이고 실행은 실험입니다. 무작위 통제 실험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실패를 처벌이 아닌 귀중한 데이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패 사례 공유 FAI를 통해 생산적인 실패를 장려하고 이를 조직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2번째는 시간의 확장입니다. 단기 성과주의를 넘어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타트의 법칙은 지표가 목표가 되면 좋은 지표가 되기를 멈춘다고 말합니다. GDP나 지지율 같은 단기 지표에만 집착하면 장기적인 미래를 희생하게 됩니다. 선거주기라는 짧은 시간 단위에 갇혀 장기적인 관점을 잃는 것이죠. 이제는 세대 간 정의, 즉 인터제너레이셔널 저스티스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웨일스는 미래 세대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책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주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으로 생태계적 접근입니다. 효율성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일 경작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취약합니다. 병충해나 환경 변화에 쉽게 무너질 수 있죠. 반면 생태계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조직도 다양성과 회복 탄력성을 추구하는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티프레질리티, 즉 반취약성 개념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최적화된 시스템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약간의 중복과 여유 슬랙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 보험과 같습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며 우리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구조, 일하는 방식, 권한, 태도, 목표 이 5가지 구분에 따라 예측 중심의 과거 모델과 대응 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측 중심은 피라미드 계층제, 워터폴 방식, 통제와 명령, 무결점을 가장하는 태도, 단기 효율을 추구합니다. 반면 대응 중심은 초연결 네트워크, 애자일 방식, 위임과 자율,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측을 버리고 대응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과 적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배우며 권한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